안녕하세요. 도의식 경찰학의 조영진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정보공개법을 정리하겠습니다. 이 부분 상당히 이제 중요하죠. 중요하고 시험을 봐서라도 거의 뭐 A급. 자, 항상 나올 수 있고 그죠? 뭐 언제 나와도 이상하지 않은 그런 좀 파트가 되겠습니다. 자, 먼저 목적은 읽어두시고, 자, 밑에 이제 의 있죠. 의에서 정보, 또 공개가 있는데, 자, 둘은 특별한 것이 없습니다. 자, 이건 읽어두시고, 역시. 자, 정보 공개의 대상인 공공기관이 있는데, 자, 이쪽을 한번 정리해보죠. 첫째, 이제 크게 봅니다. 국가기관이죠. 지자체, 지방자치단체, 그 다음은 공공기관, 지방공사, 지방공단, 뭐, 그 밖에 있죠. 자, 그래서 우리가 뭐 생각하는 거의 모든 공공기관이 자, 바로 이 법의 적용 대상임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또한 국가기관에는 자, 보통 행정부가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거기 이제 포함되어 있고, 나머지 이제 국회나 법원은 제외된 경우가 많지만 이 경우는 다 포함됩니다. 그래서 국회, 법원, 헌재 그죠? 다 포함되고, 행정부인 중앙행정기관 포함되고 그죠? 그다음 위원회 자, 포함되고, 또 대통령 소속기관과 또 국무총리 소속기관도 역시 포함됩니다. 자, 그래서 자, 아주 범위가 넓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그러면 정보 공개 원칙인데, 자, 거기 내용 보시면 공공기관이 보유 관리하는 정보는 자, 밑에 적극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자, 이건 시험에서 줘도 그죠? 자, 공개할 수 있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함정을 팝니다. 그래서 공개를 거의 이제 의무적으로 강제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 청구권자 모든 국민이죠. 그래서 모든 국민은 정보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집니다. 자, 그리고 모든 국민 말고 그죠? 외국인도 가능해요. 그래서 그 다음 보면 외국인의 정보 공개 청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데, 자, 이것도 일단 표현을 보시고, 그 다음 대통령령인 밑에 시행령이 있죠. 보시면 자, 1번 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거나, 일단 주소가 있으면 가능하고 그죠? 또는 주소가 없어도 학술 연구를 위해서 일시 체류한 사람도 가능합니다. 자, 물론 뭐 단순 관광객이 그죠? 정보 공개를 청구한다? 자, 그것은 안 되겠죠. 그것은 아이러니하죠. 그래서 어느 정도 그죠? 연관성, 국내 대한민국과 연관성이 있어야 됩니다. 또는 국내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자, 저 사무소를 두고 있다는 것은 주소와 같은 의미가 됩니다. 주소. 그래서 법인단체예요. 적어도 주소가 있거나 또는 학술 연구 목적. 자, 이렇게 해서 간단히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뒤쪽을 보겠습니다. 자, 비공개 대상 정보인데, 이것도 시험을 위해서 하면 아주 중요한데, 너무 많아요, 그죠? 많아서 다 암기할 수는 없습니다. 자, 그래서 몇 가지 이제 핵심적인 사항만 체크해 보겠습니다. 먼저 구조 1항 보시면, 자, 여기서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나오죠. 아니한다가 아니고 아니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임의적 비공개예요. 자, 그러면 이런 거죠. 1호부터 밑에 7호 쭉 있죠. 있는데, 자, 이런 사항에 8호까지 있죠. 8호. 네, 8호까지 있는데, 이런 사항에 해당되어도 자,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으니까 공개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먼저 이해하시고, 두 번째는 자, 1부터 해서 자, 내용을 그냥 읽어두는데, 읽으면서 핵심 키워드만 보시면 돼요. 자,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서 위반 있죠. 위반. 그리고 국가안전보장, 국방통일. 엄청 중요한 것, 그죠? 그리고 국민의 생명, 신의 재산 보호. 네 번째, 진행 중인 재판, 범죄 예방 수사, 공소제기 유지 중이죠. 자, 이렇게 해서 키워드를 읽어둡니다. 물론 그런 정보가 전부 다 비공개 대상 아니죠. 자, 예를 들어서 자, 2호 보시면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 3호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 4호 보시면 현자에 곤란하거나 있습니다. 자, 그 때문에 그걸 요구한 건 아닙니다. 아니고 키워드를 보시고 뒤쪽에 그죠? 또 다른 제한사항이 있다는 것만 이해하시면 돼요. 자, 그런 식으로 해서 5호, 6호 읽어두는데, 6호에 보시면 자, 여기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성명, 주민번호 등 자, 개인정보예요. 자, 우리가 일전에 개인정보보호법 본 적이 있죠. 자, 거기 있는 개인 정보인데, 자, 이것이 공개될 경우에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입니다. 자, 다만 시험을 위해서 중요한 것은 다만입니다. 다만 항목에 일관 사항은 제외합니다. 즉 여기 있는
가부터 마까지 있죠. 그죠? 여기는 자, 어떻게 한다? 이거는 비공개 대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공개합니다. 네. 자, 그 중에 가나 다 있는데 여기서 뭐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읽어두시고 특히 라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과 직위죠. 자, 여기선 비공개 대상이 아닙니다. 공개를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경찰의 경우에 뭐 단속을 한다 그러면 단속하는 경찰 공무원의 자기의 성명과 직위를 가지고 이것을 고지하도록 되어 있죠. 그래서 여기선 공개 대상입니다. 자, 그 다음을 보죠. 자, 7호, 8호 있는데 역시 이것도 뭐 시험에 특히 나올 만큼 중요성이 없으니까 그죠? 간단히 타치만 하세요 하시고. 자, 그 다음 구조 2항 비공개 정보의 비공개 대상 정보의 공개 있죠. 자, 아까 비공개는 자, 여기선 필요적이다 임의적이다? 임의적이죠. 그 때문에 만약에 비공개의 필요성이 없어졌다면 그때는 공개를 해야 됩니다. 공개 대상으로 하게 되겠습니다. 네. 자, 그 다음 절차를 보겠습니다. 자, 먼저 공개의 청구 방법인데, 자, 여기선 국민이 국가에 대해서 하는 거죠. 그 때문에 이것은 문서도 가능하고 구두도 가능합니다. 네. 자, 이렇게 해야 그죠? 국민에게 어떤 이익을 줍니다. 자, 이렇게 청구를 하면 공공기한은 청구를 받고 나서 10일 이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합니다. 며칠 이내? 10일 이내. 자, 이것은 암기사항입니다. 네. 연장할 수 있어요. 연장할 수 있는데 연장할 때는 10일이죠. 10일이 끝나는 날에 다음 날부터 기사합니다. 그래서 역시 10일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어요. 네, 보통은 연장을 하게 되면 원래와 그 일자가 같습니다. 그래서 원래가 10일이니까 연장도 10일이죠. 그래서 이런 것은 요일 필요가 없고 그죠? 이것이 달라지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그 때문에 그런 경우가 있으면 그것만 체크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총 20일 되죠. 자, 여기서 또한 두 번째 주의할 것이 공개 여부 결정 기한은 10일입니까? 20일입니까? 예, 10일이에요. 10일. 예, 연장까지 생각해서 20일로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안 돼요. 그래서 문항에서 자, 정보 공개 여부의 결정 기한을 묻는다면 그때는 10일로 답을 합니다. 10일. 자, 제3자 관련 정보인데 자, 공개 청구한 정보가 그죠? 제3자와 관련이 있어요. 제3자. 그러면 공공기관이 정보를 공개하면 제3자의 정보를 공개하게 됩니다. 그 때문에 자, 이때는 이해 충돌이 발생하죠. 자, 그런 충돌을 이제 막기 위해서 그때는 그 제3자에게 지시 없이 통지합니다. 네, 당신에 대한 정보가 공개 청구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통지 줍니다. 자, 그리고 정보공개 심의회. 자, 또 뭐 위원회 나오죠. 위원회. 하여튼 위원회는 그죠? 자, 빠지지 않습니다. 네. 자, 여기서는 이제 하는 일은 뭐냐면 그죠? 공개를 할 건지 말 건지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의논해서 결정한 것이에요. 심의회에서. 그래서 공개 여부에 대해서 결정을 하게 됩니다. 자, 물론 이제 심의회가 결정하는 건 아니죠. 아니고 그죠? 자, 심의회 통해서 이제 그 행정기관 장이 결정하게 되겠죠. 자, 심의회는 57명입니다. 57. 흔히 보는 숫자죠. 자격인데 일단 3분의 2는 외부 전문가로 요청합니다. 자, 물론 여기도 그죠? 자, 이런저런 말들이 있어요. 근데 읽을 때는 쭉 읽어두시고 외울 때는 3분의 2는 외부 전문가. 자, 이렇게 해야 암기가 잘 됩니다. 근데 예외가 있습니다. 다만 자, 비용기 대상 정보 중에서 국가의 중단 이익 또는 형사사법 관련 정보 있죠. 이런 경우는 3분의 1 이상을 외부 전문가로 요청합니다. 자, 외부 전문가가 그죠? 원칙보다 줄었습니까? 늘었습니까? 네, 줄었죠. 원래는 3분의 2인데 여기는 3분의 1 이상으로 줄었습니다. 자, 이유가 뭐냐면 중대한 이익이나 또는 형사사법 관련 정보니까 이런 경우는 외부에 그죠? 널리 알리는 게 오히려 불이익이 되겠죠. 그 때문에 이때는 최소 비율로 해서 3분의 1 이상으로 두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두 개 그죠? 비교해서 기억합니다. 3분의 2, 3분의 1. 자, 그리고 13조 2항. 자, 읽어두시고. 자, 과다의 정보 공개예요. 너무 많은 정보 공개를 하고 있어요. 공개를 청구했습니다. 자, 그때는 기관별로 나누어 제공할 수도 있고, 그죠? 또는 사본 또는 복제물 교부할 수도 있고, 또는 연령과 병행해서 제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은 뭐
4번 복점을 주고 오죠. 1번은 열람 직접 와서 보세요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그래서 필요상의 정보를 요구하게 되면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다음 뒤쪽을 봅니다. 자, 부분 공개인데, 자, 그것은 뭐냐면 공개 가능한 부분과 또 공개 가능하지 않은 비공개 대상 정보 있죠. 자, 이것이 혼재되어 있어요. 그때는 분리할 수 있다면, 분리할 수 없다면 당연히 전체가 비공개됩니다. 근데 분리할 수 있다면 분리해서, 그죠, 비공개 정보는 제외하고 나머지를 공개합니다. 자, 다음은 정보의 전자적 공개죠. 이것은 청구인이 전자적 형태로 공개 줄 것을 요청한 경우에는, 그때는 요청에 따르게 하고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그죠, 뭐 서류 서면을 달라는 게 아니고 파일 자체를 달라, 파일. 그러면 그것이, 그죠, 그 파일의 제공이 현재 곤란한 경우 있죠. 그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요청에 따릅니다. 파일로 준다는 거예요. 비용 부담, 정보의 공개나 우송에 대해 드는 비용은 청구인이 부담합니다. 청구인이. 다음 비용의 감면이 있죠. 감면은 공공복리 유지 정진이 있죠. 이런 목적으로 정보의 공개를 청구한다면 비용을 감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목적 외워두시고, 그죠, 감면하는 게 아니고 할 수 있다 외워둡니다. 자, 다음 불복 절차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것은, 정보 공개를 청구했는데 행정기관이 정보 공개 못합니다 이거죠. 그런 경우입니다. 그러면 조문을 검토해보죠. 정보 공개와 관련한 비공개 일정, 정보 공개 못한다 이거죠. 또는 부분 공개, 전체는 안되고 이것만 된다, 이런 결정. 여기에 대해서 불복이 있을 때. 두 번째는 청구 후 20일이 경과하도록 아무런 통보가 없습니다. 결정이 없어요. 공개하는지 하지 않는지, 그죠? 네, 그래요. 이 20일은 원래 10일과 연장 10일 합친 겁니다. 그래서 불복이 끝났던 20일 경과하도록 결정이 없을 때는, 그때는 30일 이내에 이의 신청할 수 있어요. 먼저 30일 이후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의할 것이 기산점이 달라요. 불복이 있으면 그때는 결정 통지를 받은 날입니다. 받은 날. 하지만 20일 경과할 때는 20일 경과한 날부터예요. 그래서 각각 기산점이 다르죠. 불복이 있으면, 그죠, 비공개에 대해서 결정 통지를 줍니다. 주니까 받은 날부터 기산하죠. 그런데 20일에 경과하면 경과한 날부터 돼요. 날부터. 경과한 날부터. 경과한 다음 날부터 하면 안 되겠죠. 경과한 날부터 합니다. 그래서 30일입니다. 그럼 두 번째 기억할 것이 해당 공공기관에 하는 것이에요. 해당 공공기관. 그래서 만약에, 그죠, 경찰서에 대해서 정보 공개를 청구했으면 해당 경찰서 서장을 물론 대상하죠. 이렇게 해당 공공기관에 하고 상급기관에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공인은 지문 볼 때, 그죠, 해당 공공기관의 상급, 직권 상급기관에 이렇게 하면 틀립니다. 심의 개최죠. 이 심의에는 공개할지 말지 할 때도 개최하고, 그죠, 또 이의 신청이 있어도 개최합니다. 네, 개최해야 한다. 다만 일정한 경우는 개최하지 않을 수 있어요. 개최하지 않을 때에는 그것을 문서로 통지합니다. 왜 개최하지 않느냐 읽어보면 당연합니다. 이미 심의를 거쳤어요. 이미, 그죠, 심의에서 비공개하는 것이 낫다 이렇게, 그죠, 그것이 비공개 대상이다 이미 결정을 거친 그런 사항들. 또는 단순 반복적인 청구, 또는 비밀, 그죠, 비밀로 규정된 정보에 대한 청구입니다. 이때는 심의에 거치지 않습니다. 네. 다음 이의 신청하면 결정해야죠. 결정은 신청을 받고 나서 7일 이내 합니다. 7일. 이 숫자는 우리 경찰학 또는 실무조합에서는 아주 기본적인 내용입니다. 그래서 숫자는 넣을 때마다, 그죠, 유심히 정리를 해야 돼요. 꼭 이것은 체크합니다. 7일 이내. 물론 문서로 통지하겠죠. 왜냐하면 국가가 국민에게 하는 거죠. 그 때문에 여기는 서면주의가 적용됩니다. 다만 이것도 역시 연장할 수 있습니다. 연장할 수 있는데 며칠? 7일. 같다고 했죠, 그죠? 7일. 이것이 원칙입니다. 7일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고, 이때는 기간 계산할 때 원래 7일이 끝나는 날에 다음 날부터 계산합니다. 네. 다음 행정심판.
자, 청구할 수 있어요. 그죠? 있고, 행정심판도, 밑에 이제 19조 2항 보시면, 이의신청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할 수 있다 나오죠. 자, 이 말은 뭐냐? 그러면, 이, 위에서 봤던 이의신청 있죠? 요 이의신청은, 자, 필요적이다, 임의적이다? 예, 임의적이라는 겁니다. 임의적. 임의적은 뭐죠? 뭐, 내가 원하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하겠죠. 그래서, 임의적인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물론 우리가 행정심판법에서 배웠다시피 행정심판도 임의적이에요. 그래서 이의신청이나 행정심판은 다 임의적 절차에 속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행정소송 물론 할 수 있고, 그죠? 역시 내용은 그냥 읽어둡니다. 자, 그리고 제3자의 비공개 요청인데, 자, 이것은 우리가 처음에 배웠죠. 처음에 해당 정보가 제3자에게 관계될 때는 그 제3자에게 통지해 줍니다. 그럼 제3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자, 공개하지 않을 것을 요청할 수 있어요. 제 건 빼주세요. 안됩니다. 이렇게 요청할 수 있습니다. 3일. 자, 3일 이용해 두시고. 자, 그런데 이렇게 그죠? 제3자 요청에도 행정기관이 거기에 따라야 되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자, 이렇게 공개하지 마세요. 이렇게 요청해도 공개 결정할 수 있습니다. 공공기관이. 자, 그때는 제3자는 이의신청 또는 행정심판 소송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때 이의신청은 통지를 받고 나서 7일 이내 합니다. 7일 이내. 자, 우리가 앞쪽에도 이의신청 방금 나왔죠? 예. 기억납니까? 방금. 예. 방금 앞장에 있잖아요. 앞장에. 자, 이것도 보면, 자, 결정 7일 이내 한다 했죠. 자, 그런데 이 숫자하고 혼돈되면 안 돼요. 왜냐하면 보세요. 여기서는 이의신청 자체는 30일 이내 합니다. 30일. 이렇게 이의신청 하게 되면 결정은 7일에 하는 거죠. 30일, 7일. 자, 다시 정확히 봤습니까? 30일, 7일이죠. 네. 그런데, 자, 다시 뒷부분 보면, 제3자가 불복 있죠. 제3자의 불복에서는 이것은 이의신청 자체를 7일에 하는 것이에요. 7일에 결정한 것이 아니고. 그래서, 자, 숫자로 혼동하시면 틀리게 되겠죠. 자, 주의해서 봅니다. 자, 또 위원회 있죠. 자, 여기는 정보공개위원회입니다. 자, 심의위원 다른 것이에요. 이것은 좀 하는 일이 그죠? 정책 수립이나 제도 개선을 맡습니다. 자, 위원회는 국무총리 소속이고, 여기는 11명의 위원이 있습니다. 자, 앞에 보니까 위원장, 부위원장 각 한 명을 포함하고 있죠. 그죠? 그래요. 그래서 11명입니다. 자, 그리고 위원장 포함한 7명이죠. 7명은 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 요청합니다. 비공무원이에요. 자, 뭐, 그러면 만약에 그죠? 7명이 비공무원이다. 그러면 공무원은 몇 명입니까? 4명이겠죠. 총 11명이니까. 네. 맞습니까? 네. 그렇죠. 네. 자, 임기 2년입니다. 좀 특이하죠. 보통 3년이 많은데 이것은 2년입니다. 2년이고 연임할 수 있어요. 몇 번? 제한이 없죠. 여기는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그건 없습니다. 틀려요. 특이하죠. 그래서 이것은 잘 체크해 둬야 됩니다. 자, 제도 총괄. 자, 정보 공개에 대한 제도는 행정안전부에서 맡습니다. 맞고, 역시 밑에 보면 행안부 장관이 그죠? 운영 실태를 평가할 수 있어요. 근데 행안부 장관이 하다 보니까 국회, 법원, 헌재, 자, 이런 기관은 건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뭐 중앙선관위 있고 그죠? 이런 기관은 제외됩니다. 제외. 자, 이것은 이해해두면 돼요. 행안부 장관이 평가하는데 행안부 장관이 하니까 다른 기관, 다른 독립기관은 타치할 수가 없습니다. 자, 일단 이 정도만 하면 그죠? 여러분이 정보공개법은 충분히 정리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물론 이것은 시험마다 좀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이 범위 있죠. 이것은 어디까지나 경찰학이나 실무종합을 위한 그런 강의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행정법을 공부한다면 이거보다 좀 더 많이 공부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정법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또 다른 자료, 다른 강의 있죠. 여기를 좀 참고하셔야 돼요. 하셔야 되고, 자, 우리 경찰학이나 실무조합에서는 이 정도만 하면 충분히 시험에 대처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수고했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